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콘텐츠 팀에서 테스트 스쿼드 리더를 맡고 있는 권순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걸 들으시게 될 줄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오시라도 좀 깔끔하게 챙겨 읽고 올 걸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이번에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주니어를 위한 학습 꿀팁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하게 된 전이랑, 그리고 배우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거, 그리고 배우고 난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공부법이랑 자주 묻는 질문 대답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전에는 프로그래머스 강사랑 유데미 쪽에서 스튜디오에서 직접 나가서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이렇게 강사 쪽을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앨리스 테스트 스쿼드 쪽에서 입사 제안이 와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스쿼드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올해 1월부터 테스트 스쿼드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요. 저는 이제 20년도 군대에 이제 복학을 한 뒤에 제가 이 당시에는 제가 뭘 할지 몰랐어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머리가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복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맞는 분야를 찾기 위해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제가 프론트를 할지 혹은 이제 백엔드 쪽을 할지 아니면 AI 쪽을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고민을 제 친구한테 털어넣어 보니까 친구가 이제 알고리즘 스터디를 하면 이제 알고리즘 쪽을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 알고리즘은 어떤 분야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기본 교양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공부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 친구의 권유로 이렇게 백준 알고리즘 스터디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잘 푸시고 잘 아시는 분들과 이렇게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확실히 스터디를 하니까 이게 동기부여도 잘 되고, 그리고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좀 더 속된 말로 이제 빨대를 꽂아서 이제 좋은 것들을 쪽쪽 빼먹은, 그래서 그런 스터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리즘 스터디에서 처음 풀게 된 문제가 플래티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터디에서는 이제 문제를 정해서 각자 정한 문제를 이렇게 발표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실버 풀고 골든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 플래티넘 문제를 맡게 됐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알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최대한 남의 코드를 많이 보면서 이제 저 말고 이것보다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코드, 그래서 이제 백준에서 문제를 푸시면 맞은 사람 순, 그러니까 실행 속도가 빠른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숏 코딩, 그래서 코드가 짧은 순으로도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도 구현할 수가 있구나, 이러한 방향성을 최대한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의 코드를 최대한 흡수하려고 노력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저 같은 알고리즘 분야는 사실 코딩 테스트에 이제 통과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이제 이런 프로블럼 솔빙 PS에 흥미가 생겨서 뭔가 재미가 있어서 이런 푸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냥 이제 보통 대기업 쪽에서 이제 코딩 테스트 전형이 있으니까 그냥 코딩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뭔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알고리즘을 되게 재밌게 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뭔가 이제 그냥 입사를 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뭔가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주변에 알고리즘에 그냥 흥미가 있어서 푸는 분들을 많이 못 느꼈고요. 그리고 그런 바람에서 알고리즘을 푸는 이런 부분에서 흥미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저는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스 강사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유대미 강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압구정 쪽에 있는 호대학원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대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학원 강사를 하다가 앨리스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강의 낸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왼쪽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스에서 이제 미니 프로젝트로 쉽게 배우는 C++ 기초라는 주제로 이제 콘텐츠를 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대미, 그래서 C++ 초등학교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배우는 C++ 기초라는 주제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앨리스랑 22년도 8월쯤에 알고리즘 퀴즈칩이라는 주제로 외주 느낌으로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3개월 반 백문항 제작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3년도 5월에 입사 제한 요청이 왔었었는데, 그때 이제 계기가 이제 개인 블로그 그리고 이제 100줄 랭킹을 보면서 저는 이걸로 사실 컨택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이게 메일을 그때 처음 봤을 때 스팸 메일인 줄 알고 이제 차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22년도 8월에 컨택 계기도 동일하게 개인 블로그랑 100줄 랭킹으로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제 전화번호를 아시고 직접 전화로 이제 입사 제안을 요청 주시니까 아, 이거 진짜 찐이구나 해서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한번 입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됐고, 네, 지금까지 잘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공부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시간에, 그러니까 최대한의 많은 문제를 푸는 게 뭐 당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한 문제 풀이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풀 수 없는 문제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랑 풀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사실 제 생각에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분 내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이제 문제를 읽고, 그리고 시간 제한을 보고, 그리고 입력 제한 크기를 봤을 때 제가 이 문제 설명을 읽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풀이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떠오르는 풀이법에 시간 복잡도를 입력 제한에 대입을 해봤을 때 시간 제한을 통과한다. 그러면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풀 수 없는 문제다. 라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분 내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연습을 해서 코딩 테스트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 때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구글링을 많이 해요. 제가 못 푸는 문제 같은 경우는 구글링해서 이제 남의 코드를 보는데, 사실 구글링해서 그때만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라고 하다가 이제 다음날 아니면 모레 보면 또 새로운 문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블로그를 따로 만들어서 오답노트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제가 스스로 구글링을 안 해도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못 풀었으면 내일 또 한번 다시 풀어보고, 또 내일 했는데 다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구글링을 했다. 그러면 이제 모레도 한 번 더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꾸준히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나씩 이제 적당한 난이도의 알고리즘 문항을 랜덤하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중간에 쉬는 텀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 이제 까먹는 코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을 꾸준히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구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풀이법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사실 이거를 코드로 구현을 못하면 사실 만장 도루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모든 알고리즘 분류, 뭐 BFS, DFS 혹은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모든 알고리즘들이 구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문제라던가 아니면 따로 구현 문제를 이제 집중해서 푸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알고리즘 분류를 모른 채로 푸는 것을 저는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백준에서 이제 문제를 들어간 다음에 맨 밑에 이렇게 알고리즘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문제는 뭐 수학 문제고 사칙 연산 문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안 보고 푸는 것을 권장해요. 사실 실제 코딩 테스트에서는 이 문제가 뭐 BFS로 푸는 문제인지 절대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항을 봤을 때 풀이법을 생각하는 이제 발상력이 조금 저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그냥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제 문제를 읽고 어떠한 풀이법을 요구하는 건지를 이제 공부하는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까 제가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풀 때 시간 복잡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상한 풀이법이 이제 입력 제한을 이렇게 넣어봤을 때 시간 제한을 통과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껏 풀었는데 막상 이제 제출했는데 이제 시간 초과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두 번 풀어야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한 문제를 이 시간에 한 문제를 더 풀었을 수도 있었는데 시간 초과 발생한다면 두 번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사실상 틀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살펴보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러한 문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이 문항을 읽어보기 전에 저는 1초에 모든 언어, 그러니까 파이썬, C++, 자바 같은 경우에 1초에 1억 번 연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 제한을 보시면 1초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언어든 간에 1억 번 안에 연산을 끝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입력 제한이 n이 10만까지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면 이제 시간 복잡도가 5의 n 제곱인 풀이는 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1억 번 연산에 1억 번보다 더 커지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n 로그 n까지는 시간 복잡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문항에 밑에 내어 있는 이제 입력 범위를 통해서 이제 출제자가 의도한 시간 복잡도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좀 이게 또 숙달이 된다면 이러한 시간 복잡도를 통해서 어떠한 자료 구조를 풀어서 사용해서 문항을 풀어야 되는지도 저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앨리스에서 콘텐츠로 찍었던 알고리즘의 청석 초급이라는 강의에서 이제 일부분을 들고 온 거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알고리즘 정석 초급에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성격 자체가 좀 꾸준히 하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성격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힘드신 분들도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을 이제 추천드리냐면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알고리즘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못 풀면 벌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 문항에 5,000원씩 되게 좀 높긴 하죠. 그래서 한 문항에 5,000원씩 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기가 풀었던 문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하는 난 이렇게 풀었고 이때 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얘기를 못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알고리즘 스터디를 할 때 그냥 구글링에서 코드 뺏겨서 그냥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문항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똑같이 벌금 5,000원 이런 식으로 좀 빡세게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동기부여도 잘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도 잘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스터디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쉬운 문항부터 좀 차근차근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것부터 풀게 되면 이 문제를 푸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백존 이제 솔브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식으로 고급 검색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BFS가 좀 약해서 BFS 문제를 연습하고 싶다. 근데 백존에는 문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9,000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문제 수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그, 그 다음에 콜론 열고 이제 BFS를 풀고 싶으면 뭐 BFS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백존 안에 있는 모든 BFS 문항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이거를 레벨 순으로 혹은 이제 많이 푼 사람 순으로도 정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조금 쉬운 문제부터 천천히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계속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부 일정 만들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이제 7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냥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7일 동안 푸는 것을 좀 권장드려요. 그래서 뭐 이러한 방식으로 주당 몇 시간을 알고리즘 공부에 할애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해서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백존이나 프로그래머스에서는 어느 레벨까지 되어야 코딩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테가 어려운 대기업의 경우랑 아니면 이제 교육기관 코딩 테스트 같은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의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백존 골드 상위 문제 아니면 프로그래머스 레벨 4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 안정권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풀 수 있는 거를 코딩 테스트에서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드 하위 문제나 아니면 프로그래머스 레벨 3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으면 그것도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좀 쉬운 난이도의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백존 실버 문제나 아니면 프로그래머스 레벨 2 정도만 안정적으로 푼다면 좀 더 수월하게 코딩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코딩 테스트 공부를 꼭 해야 하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코딩 테스트가 조금 축소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아직 여전히 하는 기업은 한다. 그래서 대기업이 목표거나 아니면 목표 회사의 이제 채용 전형을 봤을 때 코딩 테스트 전형이 있다. 그러면 알고리즘 공부는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이제 뭐 코딩 테스트가 없는 채용 전형을 볼 예정이다. 혹은 대기업이 목표가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별 코딩 테스트 난이도 체감 후기 이렇게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거의 모든 회사의 코딩 테스트를 다 몇 번씩 꾸준히 지금도 하고 있고 심심하면 이제 코딩 테스트 이제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어떤 회사의 어떤 트렌드? 출제 트렌드 같은 거를 좀 보려고 계속 신청을 하는데 체감상 제 기준에는 카카오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은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기업마다 출제하는 유형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유형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마다 출제하는 유형이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제 기준에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구현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건 없지만 지시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 지시사항을 다 구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문항들. 그런 소위 말하는 빠꾸형 문항들이 네이버에 좀 많은 편이고요. 이제 카카오에서는 이제 트리 쪽 혹은 이제 어렵게 되면 킬러 문항으로 트리디피가 많이 나오는 보통 이러한 이제 주로 출제하는 트렌드가 있다. 기업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어려운 문항을 푸는 것보다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항은 이제 푸는데 시간도 이제 오래 써야 되고, 이 어려운 문항에 시간을 많이 쓰다가 이제 제가 막상 풀 수 있는 문항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조금 막기 위해서 좀 쉬운 문제부터 먼저 푸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 콘테를 보는데,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문항, 두 번째 문항 풀다가 세 번째 문항이 빠꾸의 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항을 푸는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네 번째로 바로 건너뛰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잘하는 것도 뭐 합격에 비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공자 입장에서 회사에 맞는 기술 스택으로 콘텐츠를 준비할지, 아니면 내가 자신 있는 기술 스택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C++로 코딩 테스트를 공부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도 C++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파이썬이나 자바, 코틀린도 이제 가끔씩 이제 사용을 하는데, C++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모든 언어 중에서 거의 탑급으로 제일 빨라요. 그래서 보통 코딩 테스트에서는 이제 문항마다 이렇게 시간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파이썬이 C++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C++이랑 파이썬이랑 이제 공평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간 보정을 해주는데, 가끔 이 시간 보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문항을 BFS로 C++로 똑같이 풀고 파이썬으로도 BFS 똑같이 풀었는데 C++만 통과가 되는 경우가 진짜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독수도 많고,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는 함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C++ 같은 경우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이제 GCD 함수랑 LCM,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LCM 함수가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원하는 파이썬 버전마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코딩 테스트에서 C++ 17 그리고 파이썬 3.6 버전으로 보통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코딩 테스트를 많이 보는데,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제 C++ 17에 GCD랑 LCM 함수를 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험 환경이 파이썬 3.6이다. 그러면 GCD 함수밖에 사용을 못하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그 함수 두 개 다 없어서 직접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재개 함수로. 그래서 저는 C++로 코딩 테스트를 공부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코딩 테스트를 시험 본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부법.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단계별로 이런 개념을 좀 더 빠르게 익히고 관련된 문항을 많이 풀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능 같은 것도 그렇지만 수능 21번, 수학 21번, 30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항을 어떻게 BFS로 풀어야 될지, DP로 풀어야 될지, 이게 그리기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문항을 봤을 때 어떤 풀이법으로 풀어야겠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는 발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알고리즘 문항을 해결하는 것보다 자기가 풀 수 있는 쉬운 문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연습을 하면 단기간에 빠르게 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주변 지인들이 코딩 테스트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BFS까지만 완벽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고, 그 이후에 어려운 문항들은 그냥 이제 버린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그 전까지 문항만 다 풀어도, BFS나 DFS까지 난이도의 문항만 다 풀어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해요. 그 이제 마무리인데, 저는 이제 이 사진을 좀 봤는데, 명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취업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앨리스 쪽에서 스카우트된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일반적인 다른 분들이 하는 이런 취업 준비를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취업 준비하실 때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막 이제 면접 같은 걸 해도 만약에 불합격 메시지가 왔을 때도 이거는 회사가 나랑 안 맞는 거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멘탈 관리를 잘 하셔서 절대 꺾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